안녕하세요, 곽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동안 골이 터지지 않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새해 축보를 올렸습니다. 우선 10라운드에 앞서 토트넘은 리그 17경기에서 9승 3무 5패, 승점 30점으로 리그 5위입니다. 승점 28점의 6위 리버풀이 하루 늦게 열린 경기에서 승리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었지만 리버풀이 이번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렌트포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토트넘은 계속 리그 5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16경기에서 6승 4무 6패 승점 22점으로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재개된 시즌에서 토트넘은 1무 1패로 조금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2로 패하면서 7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내주는 수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 승점을 많이 획득해 순위상은 상위권이지만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상이 있어서 가려졌지만 실제로 이번 시즌 리그 15경기 출전해서 딱 한 경기에서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해서 시즌 3골을 올렸지만 경기수로 따진다면 8경기째 무득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 내 입지도 사실 살짝 흔들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 토트넘 공격진이 줄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선발 출장을 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히샤를리송과 클루세프스키와 모우라가 계속 부상 중이며 미드필더 벤탄쿠르도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상은 아니지만 벤탄쿠르의 공백을 그동안 메워주던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5번째 경고로 경고 누적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후보 명단을 보면은 중앙 수비수 요원인 데이비스와 산체스를 빼면 모두 20대 초반에 출전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 위주입니다. 즉 경기가 안 풀리면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공격수는 후보에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에서 100% 완전 회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져 가면서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강인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발 라인을 살펴본다면 앞선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3-4-3 형태로 손흥민은 중앙 케인의 왼쪽 팬에 위치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비수마의 빈자리는 신예 스킵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경기장인 셀러스트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런던인 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정학적으로 본다면은 런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북동부 쪽 토트넘과 다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조금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득점 없이 마쳤고 그러다 후반에 연거푸 4골을 터뜨리며 폭발력을 과시했습니다. 첫 골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터집니다. 시작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전방에 있는 힐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이 상황에서 뒤에 있는 페시리치의 위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이 공을 받자 케인은 순간적으로 골문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힐은 후방에서 달려오는 페시리치를 향해 패스를 내줍니다. 페시리치는 그대로 문전을 향해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은 침착하게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가릅니다. 기세를 탄 케인은 곧바로 후반 8분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가 잘못 걷어낸 공을 가로챈 케인은 오른쪽 측면에 있는 힐에게 패스를 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어 힐은 수비수 2명 사이로 정교한 패스를 연결해주고 케인은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역습 상황을 잘 활용한 토트넘은 후반 23분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수비진이 자리 잡기 전에 케인이 문정으로 길게 패스를 내주고 손흥민이 골문으로 달려들어가 공을 잡습니다. 수비수가 태클로 막지만 손흥민은 공을 끝까지 잃지 않고 골대 옆에서 슈팅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아 뒤에 있던 도어티에게 패스를 연결해주고 도어티는 손흥민 쪽에 몰려있던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반대편 텅 빈 골문을 향해 슈팅을 날립니다. 그러다 후반 27분 손흥민 선수는 드디어 새해 축포를 쏘아 올립니다. 이 역시 역습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올린 긴 크로스를 케인이 헤딩으로 앞에 있는 힐에게 떨궈줍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손흥민은 전방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헤딩 패스를 받은 힐은 뒤에 있는 케인에게 다시 패스를 해주고 케인은 전방으로 달려가고 있던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운 좋게도 크로스가 수비수의 등을 맞고 손흥민의 발 쪽으로 흘러갔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날립니다. 수비수가 발로 공을 건드렸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더 강해 그대로 앞으로 날아갔고 수비수가 발로 건드리는 바람에 슈팅의 방향이 살짝 바뀌면서 골키퍼마저도 공을 놓치게 됩니다. 득점포를 올린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내던지며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어냈고 동료들의 환호를 받으며 본인 특유의 사진 세레머니를 펼쳐냈습니다. 이렇게 4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토트넘은 시즌 재개 후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재개 후 1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많은 불멸의 기록들을 끝냈습니다. 7경기 연속 2실점 하던 것도 이제 멈췄고 8경기 만에 첫 번째 무실점 경기인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5번째 클린시트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도 9경기 만에 득점을 올리며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물론 앞선 두 경기는 사실 굉장히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었습니다. 시즌 재개 후 첫 번째 상대였던 브랜트포드는 5백을 구사했고 두 번째 상대였던 아스톤 빌라는 6백에 두터운 수비벽을 세우다 보니까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4백 형태의 최종 수비 라인 앞에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된 수비를 펼치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골잔치의 이유는 확실히 손흥민과 케인의 왕성한 활동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다시피 케인이 마치 미들필더가 된 것처럼 중앙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고 전방으로 연결을 해주고 손흥민도 왼쪽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롤을 통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오히려 수비를 끌어모은 뒤 전방으로 배급하는 역할을 했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쇄도하여 효과적인 공격을 펼쳐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 번째 골이 터지기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공을 받은 케인이 앞에 있던 손흥민을 향해 길게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도 빠르게 전방으로 쇄도하면서 공을 잡은 뒤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손흥민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왼쪽 윙백을 보고 있는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쳐서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아스톤 빌라전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서로 신경전을 벌여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의 가짜뉴스 수준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영입한 페리시치의 본업이 손흥민과 같은 왼쪽 측면 공격수라 지난 시즌 그 포지션을 뛰던 레길론이나 세세뇽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 어느 정도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선수와의 움직임을 맞춰서 조율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오늘 경기에서 케인이 뒤로 빠지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해서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골도 손흥민이 중앙 쪽으로 위치를 옮기자 뒤에 있던 페시리치도 왼쪽 측면에서 쇄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골도 케인이 왼쪽 측면으로 빠지자 손흥민이 중앙으로 달려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득점 찬스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선수들이 뛴 위치를 보여주는 히트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패배했던 지난 경기 아스톤 빌라전을 살펴보면은 케인은 거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 있고 케인이 골문 앞에 있다 보니까 왼쪽도 아니고 중앙도 아닌 어정쩡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살펴보면은 케인이 여러 지역을 움직이다 보니까 손흥민도 왼쪽 측면만이 아니라 중앙, 오른쪽 측면까지도 이동하면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케인과 손흥민이 호흡이 좋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활동하면 그만큼 파괴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3골이나 역습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할 때 많은 골이 역습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경기 이전까지는 역습 상황이 지난 시즌보다 덜 발생됐습니다.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은 주로 왼쪽 중앙 수비수 랑글레나 페리시치의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전술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득점 찬스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페리시치가 서로 공존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18경기에서 10승 3무 5패 승점 33점으로 리그 5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19라운드에는 경기가 없는 리버풀과의 승점 5점 차로 일단 벌려놨습니다. 다음 경기는 7일에 포츠머스와의 FA컵 3라운드, 즉 64강 홈 경기입니다. 포츠머스는 3부 리그 팀인 리그 1 소속 팀이라 과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손흥민이 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차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다음 경기가 16일에 예정된 전통의 라이벌이자 현재 1위인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홈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면 탈락하는 FA컵보다 북런던 더비가 더 중요한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